예, 안녕하세요. 선행대수 강의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공학부의 정태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행 연립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행 연립방정식을 구성한 이후에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선행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그 선형 방정식들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소위 말하는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우스 소거법 혹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즉 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행렬의 어떤 행연산, 행간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선형 시스템의 어떤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를 보면 자, 세 개의 미지수 x, y, z와 세 개의 어떤 선형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선형 방정식으로 구성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이게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어떠한 그 연산을 통해서 이 좌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변화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요 우측에 있는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과 요, 요 좌측에 있는 거와 그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좌측에 구성되어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과 요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이 같다고 합시다. 예, 일단은 같다고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련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좌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측과 같이 만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z가 이제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z를 2라고 대입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4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식에서 2가 나왔고, 자, y가 4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는 뭐가 되죠? 예, 맞습니다. 바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1, y는 4, z는 2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 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2를 만족하고 1, 4, 2를 대입을 하면 예, 어떻게 습니까? 예, 맞습니다. 4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4,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 더하기 8 더하기 2가 돼서 예, 12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해를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이 우측과 같이 마치 이렇게 좌변 그 방정식의 이제 좌변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역삼각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연산에 대해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런 어떤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어떤 그 절차를 여기서 이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AX는 B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 보셨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연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X를 제외한 이렇게 A와 B를 이렇게
A와 A 행렬과 B 벡터를 이렇게 합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행렬을 한번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확대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수에 해당되는 어떤 그 A, A 행렬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대로 적습니다. 1, 1,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상수 벡터 3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 선형 방정식은 2,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은 2, 2, 1, 12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첨가행렬,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이 확대행렬, 첨가행렬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계수와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일련의 어떤 행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행렬은 바로 이와 같이 자 대각에 있는 부분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대각의 아래쪽은 다 0이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뭔가를 행렬을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것. 자 만약에 이와 같은 행렬을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행렬로 만들어줌에 있어서 해집합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즉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자, 이 문제를 푸는 거랑 이렇게 변환된 이 아래 문제를 푸는 거랑 사실 같은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 주어져 있는 첨가 행렬을 아래쪽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이런 형태 행렬로 만들어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해집합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를 바로 이제 기본 행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Elementary Law Operat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당연합니다. 자, 두 방정식의 순서를 바꾼다? 방정식의 순서를 바꿨을 때 해가 바뀔까요? 당연히 해가 안 바뀌죠. 해집합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줘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집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이 이제 특이한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어느 한 방정식의 행에다가 상수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다른 방정식에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그 결과에서 내가 이제 곱해줘 원래 이 더해주기 전에 있는 방정식에다 상수를 곱해서 다시 빼주면 다시 원래 형태의 우리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집합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바로 기본 행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첨가 행렬의 그러니까 방정식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첨가 행렬의 행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연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은 특정 행에다가 상수를 이렇게 쭉 곱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정식의 상수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한다라는 것은 어떤 첨가행렬의 특정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행에다가 더해주는 어떤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바꾸진 않아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어떤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첨가행렬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첨가행렬을 만든 이후에 자, 일련의 어떤 기본행 연산을 계속 적용을 합니다.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해집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해집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요. 어떻게 만들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형태의 이렇게 행렬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대각은 다 1이고, 자, 위쪽은 뭐 또 숫자들이 있는데, 이 아래쪽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면, 예, 이렇게 만든 이후에 우리는 해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행렬을 바로 이 가우스 행렬, 혹은 뭐 행사다리꼴, 로에슐런 매트릭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 가우스 행렬,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그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응되는 첨가 행렬을 우리가 이제 1년의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이런 어떤 로우 에슐러 매트릭스, 가우스 행렬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우 에슐러 매트릭스는 어떤 형태냐? 보시면 이렇게 0행, 즉 모든 성분이 0인 행이 있다면 그 행은 반드시 이 아래쪽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행이 아닌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성분을 저희는 이게 리딩 엔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리딩 엔트리는 항상 1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행이 아닌 연속된 두 행이 있을 때 i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는 i 플러스 1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보다는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요. 즉 얘가 1이에요. 리딩 엔트리 이 첫 번째 행에 얘가 리딩 엔트리가 됩니다. 그럼 얘 밑은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쪽의 행에 해당되는 리딩 엔트리는 반드시 그 위에 있는 리딩 엔트리보다는 이렇게 열이 좀 이렇게 리딩 엔트리보다는 좀 더 뒤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딩 엔트리를 중심으로 이 아래쪽은 반드시 다 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역계단 형태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매트릭스를 바로 로우 에슐런 매트릭스, 가우스 행렬 혹은 행사다리꼴 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하고, 요걸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행렬, 가우스 행렬일까요?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리딩 엔트리 아래쪽은 다 0이죠. 이렇게. 그리고, 예, 아까 설명드린 어떤 가우스 행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들 다 만족을 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0행은 0이 아닌 행보다 항상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딱 껴버렸네요. 자, 이거는 가우스행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리딩 엔트리는 뭐가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바로 1이 되어야 됩니다.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우스행렬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예, 여기다가 특정 행에다가 상수를 곱하더라도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하게 되면 이 두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일괄적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마지막은 이제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바꿔주시면 자, 이 결과물은 예, 맞습니다. 가우스 행렬이 됩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리딩 엔트리와 두 번째 리딩 엔트리가 같은 열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가우스 행렬의 정의에 벗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아래쪽에 행에 있는 리딩 엔트리는 위쪽에 있는 리딩 엔트리보다는 항상 이 우측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리딩 엔트리가 존재하면 그 아래쪽은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D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행렬만 가우스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기본 로우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행동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A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law equivalent하다, 행동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게 용어인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게 용어 자체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 자, 선형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이 행동치인 두 선형 연립방정식은 동치다. 말이 어렵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주어져 있는 처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첨가 행렬을 만들잖아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요. 기본행 연산을 적용했을 때 전후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해집합이 변하지 않는다. 해집합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행 연산을 여러 번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첨가 행렬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정의에 따르면 행동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행동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행동치인 두 첨가 행렬은 그에 상응하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선형 연립방정식은 다 같다. 즉 해집합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이 대학교에 들어오시면 보통 이제 선행대수를 혹시 들으셨으면 아마 이 가우스-호거법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뭐 중학교 때 행렬을 배우셨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주어져 있는 어떤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우스-호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우스 행렬로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를 봤더니 얘가 1이에요. 괜찮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리딩 엔트리에 해당돼, 이 리딩 엔트리의 아래쪽에 있는 엔트리들은, 성분들은 다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0으로 만들어 줄까요? 예, 우리가 이제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해야 되겠죠. 어떤 기본 연산을 적용하느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더해주면 여기는 0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거만 0이 되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더해주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여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럼 2가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마이너스 1에 더해주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여기다가 4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세 번째 행 같은 경우도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시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로써 이제 이 첫 번째 리딩 엔트리가 1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성분들은 다 0으로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행을 봤더니 리딩 엔트리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의 연산에서 우리가 0이 아닌 상수를 특정에다 곱해주는 행위도 기본적으로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두 번째에다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가 됐고요. 마이너스가 됐고 플러스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얻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 3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리딩 엔트리가 3이니까 이거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3분의 1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바로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게 가우스 행렬의 정의를 부합하는 그런 어떤 행렬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상응하는 이게 선의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생활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정식은 x 더하기 y 빼기 z는 3이다라는 방정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y 빼기 z가 2다. 세 번째는 z가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첨가 행렬에 대응되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낮에 이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적용했던 자,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선형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쉽게 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우스-호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형연립방정식을 푸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형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해집합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해집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유일해가 존재하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 이제 유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예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 가우스 수거법을 적용했을 때 결과 최종적인 어떤 그 가우스 행렬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결과 나오면은 해집합이 뭐 유일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이런 어떤 선형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서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련의 그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중간 단계에 이와 같은 형태의 그 행렬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거 가우스 행렬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그 가우스 행렬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한번 식을 표현해 볼게요. 자,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가 마이너스 1이다. 자, 0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에요. 자, 0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예, 이 식을 만족하는 x1, x2, x3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죠? 자, 얘와 얘에 상응하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같아야 되는데, 자,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식을 보니까 마지막 그 선형방정식을 보니까 이와 같은 식이에요. 0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x1, x2, x3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죠? 예, 맞습니다. 원래 선형 시스템의 해집합도 공집합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도, 자, 이거를 이제 첨가행렬을 만든 이후에 일련의 어떤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첨가행렬을 얻었다고 칩시다. 가우스 행렬을 얻었다고 칩시다. 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예, 요거를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x1 빼기 4분의 7 x3는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2 더하기 4분의 1 x3는 2분의 1이다. 마지막은 0은 0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미지수는 3개인데 x1, x2, x3인데 내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2개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x1은 4분의 7 x3가 되고요. x2는 자, 2분의 1 빼기 4분의 1 x3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1, x2, x3는 정말 무수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임의의 어떤 x3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x3가 예를 들면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0이고 x2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x3가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1은 4분의 7이 되고 x2는 지금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요. 자,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x3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x1과 x2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자, x3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럼 그 각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x1, x2를 구할 수가 있게 되니, 결국은 이 방정식을, 이 지금 주어져 있는 가우스 행렬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x2, x3의 해들의 집합은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 해집합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바로 원래 우리 풀고자 하는 선형 시스템의 해집합도 무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우스 행렬을 만들게 되면,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쭉 순차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근데 어차피 그 연산 자체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기본의 연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우리가 그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서 그와 또 그 이후에 또 기본행 연산과 같은 비슷한 연산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첨가행렬을 만들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행렬로 우리가 결과값을 얻게 되면 뭐 당연히 그냥 우리가 뭐 역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아래쪽에서부터 하나씩 계산해 가면서 대입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어떤 귀찮은 작업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우스 행렬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Reduced Row Echelon Matrix, 즉 기약 가우스 행렬 혹은 기약 사다리꼴 행렬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해당되는 어떤 그 미지수에 대한 해를 바로 계산해서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 행렬 A에 대해서 i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가 j번째 열에 있다면, 자, j번째 열의 모든 원소가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가우스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 엔트리가 있으면 이런 리딩 엔트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은 다 0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여기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리딩 엔트리 앞쪽은 다 무조건 0이 되어야 돼요. 리딩 엔트리는 앞은 다 0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리꼴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우스 행렬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아래쪽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요 왜 아래쪽만 0을 만드느냐? 요 위쪽도 다 0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이게 0을 만들어 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Reduced Row Echelon Matrix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x4는 어떤 값이고요. x3는 어떤 값이고, 그 다음에 x1은 뭐 어떤 값 빼기 2x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보면 바로바로 우리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그 값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Reduced Row Echelon Matrix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가우스 행렬을 만든 이후에 뭐 좀 더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Reduced Row Echelon Matrix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예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가우스 행렬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그, 기약 가우스 행렬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리딩 엔트리를 봅시다. 리딩 엔트리고요.
자, 리딩 엔트리의 이 위쪽을 다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이제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자, 요걸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니까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1,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이죠. 게다가 더해주니까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 첫 번째에다 더해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행은 그대로 갑니다. 세 번째 행도 그대로 오죠. 자, 그 다음 해줘야 될 게 뭐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요 세 번째 리딩 엔트리의 위쪽에 있는 이 원소들을 다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행은 이미 0이니까요. 상관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을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 그냥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0, 0,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 더해 주니까 0, 1, 0이고요. 자, 2 더하기 2가 돼서 여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0, 0, 1, 2가 되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 해집합과 얘 해집합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방정식을 구해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값을 대입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x1, x2, x3 값을 구했는데 자, 요 여기 기하 가우스 행렬 이런 같은 형태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x1은 1이다. 자, 그 다음에 x2는 4다. 그 다음에 x3는 2다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바로 미지수에 대한 어떤 해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희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선형 연립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첨가 행렬을 만들고 자, 가우스 호거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자, 이거를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리딩 엔트리 여기 괜찮으니까 여기가 리딩 엔트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에다가 2를 곱해주고 첫 번째에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0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2를 곱해서 6이죠? 위에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5, 10이 되고요. 10에다가 그러니까 19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세 번째도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엔트리를 다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0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첫 번째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1, 0,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그거를 19에다 더해주니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3을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세 번째에다가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0, 1, 0이 나오고요. 자, 2, 3은 6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0, 0,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요 나오는 값이 이게 x1, x2, x3의 어떤 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가우스 소거법 혹은 이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는 사실 뭐 행렬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거와 이제 상관없이 뭐 행렬이 이제 뭐 정방 행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만들고요. 그거를 가지고 첨가 행렬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AX는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붙여서 하나의 어떤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성질은 무엇이냐면 기본 핵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핵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선열 연립 방정식에다가 기본 핵연산을 적용했을 때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연산을 기본 핵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첨가행렬을 대상으로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 단계마다 새로운 어떤 첨가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직전과 직후, 예, 두 개의 어떤 그 두 개 상응하는 그 선유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동일하게 계속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냐면 바로 가우스 방법은 그 가우스 행렬을 만드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조단 소거법은 기본적으로 기하 Reduced Row Echelon Matrix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